안녕하세요. 라이브 2D 리거 히미강입니다. 핸드 트래킹 강의도 벌써 4편째인데요. 드디어 왼손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손가락이 굽혀지는 움직임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왼손 Z 파라미터와 함께 지금까지 가만히 두었던 팔의 움직임을 제작하여 왼손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왼손의 각도 Z를 구현하기 위한 디포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현재 디포머의 구성을 보면 핸드 왼손 위치 XY 안에 소지 X부터 손바닥 X까지의 디포머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소지 X부터 손바닥 X까지의 디포머를 모두 선택해 회전 디포머 왼손 Z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디포머를 움직여서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아주세요.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기 위해서 팔에 눈을 켜둔 상태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왼손 Z 디포머를 선택하고 왼손 Z 파라미터에 3점을 찍은 다음 손이 좌우로 기울어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왼손 Z 파라미터의 값이 마이너스 180일 때는 손이 손날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그리고 왼손 Z 파라미터의 값이 180일 때는 손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실제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트래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왼손 X 파라미터의 값이 180일 때는 손이 반대로 기울어져야 하겠죠? 왼손 Z가 마이너스 180일 때는 손 날 쪽으로, 왼손 Z가 180일 때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손이 기울어져야 하니까요. 따라서 같은 디포머를 왼손 X에도 3점을 찍고 왼손 X 파라미터가 180일 때는 움직임을 반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뒤집을 때 움직임이 자연스럽도록 왼손 X 파라미터가 0일 때는 움직임이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왼손 X 파라미터와 왼손 Z 파라미터를 결합시켰을 때 이런 움직임이 완성됩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이 마무리되었으니 팔을 건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왼손 X와 왼손 Z 파라미터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손과 손목의 연결 부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팔과 손의 연결 부위가 자연스럽도록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뚝 아트메쉬를 선택해서 워프 디포머를 만들고 이름은 팔뚝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머의 변환의 분할수와 베지어 분할수를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왼손 X 파라미터에 먼저 3점을 찍고 각 기품을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손 X 파라미터와 왼손 Z 파라미터를 결합해서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여 보면서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해줍니다. 만약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왼손 Z 파라미터에도 3점을 찍고 9개의 키폼을 잘 살펴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왼손 위치 X와 왼손 위치 Y 파라미터의 팔의 모습을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팔뚝 X 디포머와 팔의 나머지 아트메쉬들을 선택한 다음 워프 디포머, 팔 위치 XY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변환과 베지어 분할수를 자유롭게 설정해주세요.
이제 왼손 위치 X와 왼손 위치 Y 파라미터에 각각 3점을 찍고 팔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손의 위치에 따라 팔꿈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하시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디포머를 이용해 대략적인 움직임을 만들었다면 각 아트 메쉬에도 점을 찍고 각도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줍시다. 제 경우에는 팔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할 때 소매 부분과 옷주름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윗팔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윗팔의 경우에는 기존 모델의 윗팔 파츠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팔 왼쪽 폴더에서 윗팔에 해당하는 파츠만 복사하여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름은 팔 왼쪽 핸드 트래킹용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편하도록 라벨색도 지정해주세요. 이 폴더 안에 복사했던 파츠들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기존의 팔 폴더는 눈을 꺼주도록 할게요. 이제 윗팔이 왼손 위치 X와 왼손 위치 Y 파라미터에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어야겠죠? 따라서 윗팔 파츠들을 선택하고 워프 디포머 윗팔 위치 XY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디포머 칸을 잘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한 파츠들이 기존의 팔 디포머 안쪽에 들어있다면 헷갈리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 트래킹 파츠들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윗팔 위치 XY 디포머를 왼손 위치 XY 파라미터에 각각 3점을 찍고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 모델의 팔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 모델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델의 경우에는 팔의 가장 상위 디포머인
팔 왼쪽이라는 디포머의 몸 X 파라미터와 물리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핸드 트래킹 파츠들에도 똑같이 몸 X 파라미터의 움직임과 팔의 물리 움직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디포머를 재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왼쪽 디포머 안에 핸드 트래킹 파츠들의 최상위 디포머 3가지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팔의 X축 움직임과 물리 움직임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모델에서 재활용할 디포머 속에 핸드 트래킹 디포머들을 넣어주시면 편리하게 팔의 움직임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모델의 경우에는 여기 어깨 부분에 팔과 몸통을 이어주는 글루가 있었는데요. 핸드 트래킹용 팔에도 똑같이 글루를 설정하고 무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왼손 차즘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손 차즘 파라미터에는 캠이 손을 인식했을 때 왼손을 드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먼저 아랫팔에 해당하는 핸드 왼손 위치 XY와 팔 위치 XY를 선택하고 회전 디포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팔 왼손 차즘으로 해주고 컨트롤을 누른 채로 디포머의 점을 움직여서 팔꿈치 부분에 맞춰줍니다. 이제 왼손 차즘 파라미터에 2점을 찍고 왼손 차즘 파라미터가 0일 때 손이 살짝 내려가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손 차즘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왼팔 전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핸드 트래킹 파츠의 가장 상위 디포머 2가지를 선택하고 회전 디포머를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팔 왼쪽 핸드 온오프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손 차즘 파라미터가 0일 때 불투명도를 0%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손이 캠에 인식되었을 때 왼손을 드는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기존의 팔도 온오프 움직임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기존의 팔 파츠에 눈을 켜고 기존 팔의 최상위 디포머 위에다가 회전 디포머를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팔 왼쪽 온오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손 차즘 파라미터에 2점을 추가하고 이번에는 왼손 차즘 파라미터가 1일 때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손 차즘 파라미터에 따라 팔이 전환되는 움직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통해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라미터를 다양한 값으로 움직여본 결과 제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 파츠가 왼손 위치의 움직임에 따라 튀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핸드 왼손 위치 XY 디포머를 변형시켜서 손목의 각도와 손의 각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왼손을 이렇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왼팔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가 핸드 트래킹 강의의 마지막 편인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왼팔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오른팔을 만들고 완성한 모델을 익스포트하여 VTuber 스튜디오에서 세팅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